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세요. 화장대 거울 앞에 서서 얼굴과 손등을 바라보신 적 있으시죠? 언제부터인가 생긴 거뭇한 반점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속상하고 그렇다고 비싼 피부과 치료를 받기에는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고민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검버섯 관리법부터 시작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닌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방법들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거울 앞에 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울을 보는 것이 조금씩 두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얼굴과 손등의 어두운 반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거울 속 내 모습이 실제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일 때가 그렇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거뭇한 반점들을 흔히 검버섯이라고 부르는데 의학적으로는 지루각화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뒤에는 분명한 원인이 숨어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피부가 받아온 자외선과 노화로 인한 멜라닌 색소의 침착입니다. 우리 피부는 자외선을 받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젊을 때는 이 멜라닌이 고르게 분산되고 빠르게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이 색소들이 한 곳에 뭉쳐 쌓이게 되죠. 마치 오래된 벽지에 얼룩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검버섯을 그냥 방치하면 점점 더 짙어지고 크기도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연한 갈색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한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고 표면도 거칠어지면서 더욱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72세 김정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신 후에도 동료들과의 모임을 즐겨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날 때마다 요즘 피곤해 보인다, 얼굴이 칙칙해 보인다는 말씀들을 듣게 되셨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려니 하며 넘어가려 하셨지만 점점 모임 나가는 것조차 망설여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분은 특히 이마와 볼, 손등에 생긴 여러 개의 진한 갈색 반점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해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두꺼운 화장 때문에 더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죠. 피부과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레이저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 딸이 엄마,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더라며 여러 정보를 찾아다 주었고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으셨지만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이렇게 김정수님처럼 검버섯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찾는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먼저 거울 속 반점들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보세요. 그것들을 단순히 늙어가는 불행한 징표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피부가 보내는 관리의 신호로 받아들여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나이 든 피부인데 뭘 해도 소용없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찾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부과에 가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이런 걱정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검버섯 치료 비용을 알아보고 나서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놀랍도록 효과적인 천연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검버섯이 더 짙어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멜라닌 색소와 오래된 각질이 겹겹이 쌓이면서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고 색깔이 진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색소를 분해하고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할 수 있는 성분들을 찾아 꾸준히 사용한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68세 박영자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려 볼게요. 손등에 생긴 여러 개의 진한 갈색 반점들 때문에 늘 장갑을 끼고 다니셨는데 여름철에도 긴팔 옷을 입고 장갑까지 끼고 다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우셨다고 해요. 특히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면 더욱 신경이 쓰였는데 아이들이 할머니 손을 만지려 할 때마다 슬며시 손을 뒤로 빼게 되고 그런 자신이 서글퍼지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엄마, 이런 방법도 있다던데 한번 해보세요 라며 레몬 꿀팩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으셨지만
재료도 구하기 쉽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기로 하셨죠.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서 나온 즙에 천연 꿀 2큰술을 섞어 만든 팩을 손등의 반점 부위에 발라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2주 정도 지나면서 피부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에는 가장 진했던 반점 하나가 눈에 띄게 연해진 것을 발견하고 정말 신기해하셨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손이 훨씬 환해졌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개선되어서 이제는 장갑 없이도 자신 있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셨어요. 그분이 사용한 레몬 꿀팩이 효과적인 이유는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만들어진 색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또한 레몬의 구연산은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효과는 더욱 좋아집니다. 꿀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보습 효과도 뛰어나서 레몬의 자극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꿀 속의 효소들이 피부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에 건강한 새 피부가 올라오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레몬 꿀팩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신선한 레몬 반 개에서 즙을 짜내고 여기에 천연 꿀 2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레몬은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준비하시고 꿀도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천연 꿀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 테스트인데요. 팔 안쪽이나 귀 뒤쪽 같은 민감하지 않은 부위에 소량을 발라보고 15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만약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 따가움이 느껴진다면 사용을 중단하시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만 얼굴이나 손 등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팩을 할 때는 검버섯 부위에만 발라주시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돼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한 간격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해요. 녹두팩도 검버섯 관리에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녹두를 곱게 갈아서 만든 가루에 물을 조금씩 넣어 걸쭉한 반죽을 만들고 이것을 검버섯 부위에 발라주는 거예요. 녹두에는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부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에서 바로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팩을 할 때는 눈가나 입 주변 같은 얇고 민감한 부위는 피해주시고 혹시 사용 중에 자극이 느껴진다면 바로 씻어내고 사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드시고 나서 껍질은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실 텐데 사실 그 껍질 안에는 우리 피부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특히 검버섯 관리에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천연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바나나 껍질이 피부에 좋다는 사실을 처음 들으시면 정말 그런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나나 껍질 속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각종 비타민, 그리고 칼륨 같은 미네랄들이 색소 침착을 완화하고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정말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어요. 특히 바나나 껍질 안쪽의 하얀 부분에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들이 농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검버섯 부위에 직접 문질러주면 시간이 지날수록 반점이 연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 껍질의 자연스러운 수분과 영양분이 거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죠. 74세 이만호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평소 바둑을 즐기셔서 바둑 모임에 자주 참석하시는데 어느 날 바둑알을 놓으시다가 한 분이 손이 많이 거칠어 보이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셨대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럽고 당황스러우셨다고 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로 손을 자세히 살펴보니 젊을 때부터 농사일을 많이 하셨던 탓에 손등과 손가락에 크고 작은 갈색 반점들이 여기저기 생겨 있었고 피부도 많이 거칠어져 있었답니다. 그동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고 지냈는데 다른 분의 말씀을 들으니 새삼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바나나 껍질로 피부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셨고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다니라며 당장 다음 날부터 시도해 보기로 하셨죠. 다행히 바나나를 좋아하셔서 집에 항상 바나나가 있었고 드시고 난 껍질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바나나 껍질의 안쪽 하얀 부분을 손등의 반점 부위에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바나나를 드신 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2달째부터는 손등의 피부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특히 가장 진했던 반점 몇 개가 눈에 띄게 연해지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손의 촉감도 훨씬 부드러워졌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바둑 모임에 나갔는데 지난번에 손이 거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손이 부드러워졌네요. 뭔가 특별한 관리를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 해요. 그때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며 지금도 꾸준히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계속하고 계신답니다.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바나나를 다 드신 후에 껍질의 안쪽 하얀 부분을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대고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피부가 빨갛게 될 정도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사지를 한 후에는 바로 씻어내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어서 바나나의 영양분이 피부에 흡수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시면 적당하고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적절한 간격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눈가나 입 주변 같은 얇고 민감한 부위는 조심스럽게 하시거나 아예 피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나나 껍질을 사용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너무 익은 바나나보다는 적당히 익은 바나나의 껍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너무 익으면 껍질이 물러져서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또한 유기농 바나나를 사용하신다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사지를 하실 때는 검버섯 부위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적인 피부도 함께 마사지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균일해지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사용하실 때는 작은 부위에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전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아무리 바깥쪽에서 열심히 관리를 해도 우리 몸 안쪽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부도 좋아질 수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검버섯의 개선 속도와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피부세포도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고 교체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건강한 새 피부가 올라오는 속도도 더욱 더뎌지게 되죠. 그 결과 멜라닌이 쌓인 오래된 피부층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고 검버섯은 더욱 짙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피부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면 세포 재생이 활발해지고 멜라닌 색소의 분해와 배출도 빨라져서 검버섯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들을 주로 드시고 계신가요? 66세 정혜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게 되면서 식사를 대충 때우는 일이 많아지셨는데 주로 간단한 라면이나 빵 같은 것으로 끼니를 해결하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부도 점점 거칠어지고 얼굴과 손 등의 반점들도 더 진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던 중 손주들이 놀러 왔다가 할머니, 왜 이렇게 피부가 칙칙해졌어요? 라고 물어보는 바람에 크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얼굴 전체가 칙칙해 보였고 특히 양볼과 이마의 갈색 반점들이 예전보다 훨씬 진해져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식습관을 바꿔보기로 마음먹으시고 인근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들을 사다가 직접 요리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침마다 시금치와 당근을 넣고 갈아 만든 주스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이것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요. 시금치에는 엽산과 철분,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세포의 재생을 도와주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맛이 익숙하지 않아서 꿀이나 사과를 조금씩 넣어서 드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냥 마셔도 괜찮아지셨다고 해요. 2달째부터는 피부가 조금씩 밝아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손주들이 다시 놀러와서 할머니 피부가 환해졌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채소 주스를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시금치는 정말 피부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 중 하나예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기미와 검버섯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엽산은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도와주어서 건강한 피부가 빠르게 재생될 수 있도록 해주죠. 당근 역시 놀라운 효과를 가진 채소예요. 당근의 주황색을 만드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O로 변환되는데 이 비타민 A는 피부세포의 정상적인 분화와 재생을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또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도 해주어서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호두도 검버섯 관리에 정말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호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의 염증을 줄여주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아연은 피부 재생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미네랄이죠. 매일 호두 3개에서 5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간식으로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호두는 열량이 높은 편이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토마토도 빼놓을 수 없는 피부 건강식품이에요.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리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고 비타민C와 함께 멜라닌 색소 분해에도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지니까 토마토 스프나 소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반면에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이런 염증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켜서 검버섯을 더 짙게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술이나 담배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니까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예요. 한 가지 음식만 집중적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면서 피부에 좋은 영양소들을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힘들게 연해진 검버섯, 이번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지켜야겠죠.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서 개선이 되었다고 해도 그 후의 관리를 소홀히 하면 금세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더 많은 검버섯이 새로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버섯이 다시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자외선과 피부 건조예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보호막이 약해지고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도 떨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자외선에 계속 노출되면 멜라닌이 다시 과다하게 생성되면서 새로운 색소 침착이 일어나게 되죠. 혹시 여러분은 평소에 자외선 차단과 보습 관리를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시는가요? 70세 최성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논밭을 가꾸며 지내시는데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밭일을 하시다 보니 하루 종일 햇볕에 시달리며 지내셨어요. 젊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지냈지만 60대 후반부터는 얼굴과 손 등 팔에 크고 작은 갈색 반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 피부가 까맣게 탔고 기존에 있던 검버섯들도 더 짙어지고 새로운 반점들도 계속 생겨났어요. 농사짓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고 계시던 중 도시에 사시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 자외선 차단제를 사다 주면서 아버지, 이것만은 꼭 바르고 일하세요라고 당부했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발라야 하나라는 생각도 드셨지만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사용해 보기 시작했어요. 얼굴과 목, 손 등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모자도 꼭 쓰고 일하셨죠. 땀이 많이 날 때는 중간중간 다시 발라주시기도 했고요. 몇 달이 지나고 나니 확실히 달라진 점을 느끼실 수 있었어요. 우선 여름이 지나도 피부가 예전처럼 까맣게 타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검버섯들도 더 이상 짙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검버섯이 거의 생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이듬해에는 차단제 사용과 함께 보습 관리까지 추가해서 하시게 되었는데 밤에 일을 마치고 난 후에 얼굴과 손에 보습 크림을 발라주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처음에는 끈적끈적한 느낌이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지셨고 오히려 피부가 부드럽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2년째 이런 관리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농사일을 계속하시면서도 피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새로운 검버섯은 거의 생기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것들도 더 진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연해지고 있다고 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는 SPF 3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SPF는 자외선비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SPF 30이면 피부가 빨갛게 되는 시간을 30배 늦춰준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숫자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SPF 50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바르는 것이에요. 아침에 한번 바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다시 발라주셔야 효과적입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에 젖었을 때는 더 자주 발라주세요. 차단제를 바를 때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귀, 손 등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얼굴만 바르고 목이나 손 등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위에도 검버섯이 잘 생기거든요. 보습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는데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멜라닌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거든요. 따라서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보습 크림을 발라주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보습 크림을 선택할 때는 나이든 피부를 위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셔주시면 피부 세포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창문을 통해서도 자외선이 들어올 수 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실내에서도 가벼운 차단제 정도는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소중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검버섯은 분명히 나이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흔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우리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자신감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부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기억하고 계시죠? 레몬 꿀팩과 바나나 껍질 마사지 같은 천연관리법, 시금치와 당근, 호두 같은 피부에 좋은 음식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와 보습 크림을 이용한 예방관리까지 이 4가지만 꾸준히 지켜주셔도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내 피부를 돌볼 수 있다는 희망의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혹은 지금까지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만큼 분명히 응답해 줄 거거든요. 김정수님과 박영자님, 이만호님, 정혜옥님, 최성부님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큰 개선을 이루어내신 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분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고 함께 실천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다 보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지혜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